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인데요.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주제는 신한로의 개척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한로의 개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수많은 모험가들이 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고, 대표적인 모험가,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한로의 개척을 봤죠. 지도를 보시면은 이 포르투갈에서 에니키 왕자가 수많은 항해사를 키웠고, 이때 바르톨로메 디아즈가 희망봉을 찍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고, 그다음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갔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젤란이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라는 게 둥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못 갈 곳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중심으로 정말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과연 역사는 어떻게 뒤바뀌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 시장로를 발견했을 때는요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새로운 탁당을 발견했는데, 이때 콜럼버스는 좀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어떤 광경이었냐면, 이때 원주민들이 막 하얀색 연기를 막 입에서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저게 뭐지? 막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뭘까나요? 그 흰색 연기 막 내뿜었던 거. 맞습니다. 바로 담배였어요. 이 담배란 작물은 원래 이 아메리카 대륙에만 있었거든요. 담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담배잎, 타바코, 이 담배잎을 원주민들이 이제 말려서 막 핀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 일행은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원주민들이 이걸 왜 폈나 하고 봤더니, 이 담배를 펴서 안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담배잎 성분에 타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담배잎이다기보다는 그 지금 담배 가공한 거 있잖아요. 그 가공한 담배 그거 피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는, 하나는 타르, 그리고 하나가 니코틴이에요. 이 담배잎에는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니코틴. 자, 니코틴에 대한 설명 한번 볼게요. 니코틴 딱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살충제로 쓰이고 있고, 또 니코틴을 머리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담배를 피면 뭐 집중력,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뭐 경각심 향상시키고, 뭐 각성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졸리거나 좀 약간 힘 없어라 할 때 약간 두뇌를 회전시켜준다라는 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불안감 감소시켜주는 등, 약간 니코틴이 이제 뇌에 들어갔을 때 약간 뭔가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약간 기분은 약간 좋아지고 좀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담배는 마약이죠. 마약이고요. 이거 이 니코틴 성분 때문에 계속해서 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담배 절대 피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그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한 3년 전인가 그때 축구를 한번 했어요. 그때 참 축구를 한번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담배를 핀 친구들이랑 안 핀 친구들이랑 체력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대까지는 잘 몰랐는데 30대 되면서 이게 확 차이가 나는구나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물론 학생 때는 절대 피지 마라고 하고,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결정할 텐데, 그래도 그때 안 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약 성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담배 이야기 제가 왜 했냐면, 이 담배가 당시의 원주민들은 이 담배를 피면은 막 기분이 약간 좋아지고 몽롱해지고 또 각성 효과도 있으니까, 이 담배란 작물을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딱 콜럼버스가 왔을 때, 저거 신의 아들인가? 라고 하면서 담배 입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했다, 뭐 그런 가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원주민들이 콜럼버스 일행을 신의 아들이다 또는 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 콜럼버스가 배에서 내릴 때 굉장히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콜럼버스와 함께 내렸던 사람들이 이런 철갑옷, 반짝반짝 빛나는 철갑옷을 입고 딱 내린 거죠. 그럼 햇빛이 비치면 막 빛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이들이 이제 이런 유럽인들은 당시 말을 타고 내렸는데, 말이란 동물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막 번쩍인 사람들이 내리니까 신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담배잎을 콜럼버스가 굉장히 신기하니까 가지고 오게 돼요. 가지고 왔고, 당시에 포르투갈 머물던 프랑스 장 니코란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가서 보급시킵니다. 장 니코. 이 아저씨예요. 음, 장 니코.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담배잎을 저기 보급해서 프랑스에 보급해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제 키웠던 담배 잎에서 니코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니코틴, 장니코의 이름을 따서 니코틴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선생님 지금까지 왜 했냐? 담배가 이때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에서 전 세계에 퍼졌듯이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콜럼버스의 이 아메리카 발견, 이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정말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과연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인데요. 이 아메리카, 여기 지금 보시면 어디겠냐? 아메리카 대륙 보시면요, 바로 요 지점. 여기에는 이제 아스테카 문명이 있었고요. 이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인데 이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문명을 한번 다시 지도 위치로 보면요. 아메리카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먼 옛날 5세기 정도 되는 마야 문명이 이 멕시코 지역에 있었고요. 훗날 이 아스테크 문명이 성장을 하면서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잉카 문명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스테크, 잉카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어요. 대표적인 유적 유물을 보면 이러한 피라미드도 있고요. 이러한 피라미드도 있고 또 이러한 뭐 각종 문양도 있는데 뭐 천문학도 발달되었고요. 굉장히 좀 의료 기술도 발달됐고 뭐 그러한 좀 약간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스테카 그리고 잉카 제국이 당시에 금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 금과 은이 정말 엄청 많았어요. 뭐 지금도 뭐 남아있잖아요. 지금의 금, 아즈테카 제국의 금을 거의 다 저기 스페인 제국이 가져와서 녹여버렸거든요. 그걸 녹이지 않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보존했다면 엄청나게 비쌌을 텐데 아무튼 이 아즈테카 제국에 또 잉카 제국에 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스페인 제국 또는 포르투갈에서 야, 이 남미 이쪽 지역 가면은 금이 넘쳐난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저 금 가지고 오자라고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상인들이나 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 대신에 저 남미에 가서 금을 가지고 올 용병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병들이 가서 금과 은을 약탈해 왔는데요. 이때 아스타카 제국에 갔던 용병 바로 코르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르테스 당시에 용병대장 코르테스가 갔고 또 잉카 제국엔 누가 왔냐? 피사로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이제 용병대장이 갔는데 이 두 인물이 당시에 아즈테카 잉카 제국에 가는데요. 정말로 이거 역사학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건데 이 아즈테카와 잉카 제국은요 정말 수많은 고대 문명이 발달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료 기술 그리고 금 세공하는 기술 이런 손기술은 되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런데 좀 어이없게도 무기가 하나도 발달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또 경제 체제도 여전히 농업지대였어요. 농업 중심의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도구들이 거의 다 돌이었어요. 특히 무기가 발달이 진짜 안 되는데요. 이때 잉카 제국의 무기가 이거였어요. 마카후이트라는 무기였는데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나무 널빤지에 지금 뭔가 방귀 깠죠. 이거 뭐야? 이거 좀 복원된 것 같은데? 이거 좋아 보이지? 원래 이 정도는 아니고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카울틸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뭐야 나무 널빤지 아니야? 이 나무 널빤지에 뭘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게 흑요석인데 이 흑요석 굉장히 얇고 날카로워요. 하지만 사람이 팍 때리면은 부러집니다. 이거 굉장히 약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에 이렇게 얇은 돌을 박아놨다. 이게 마카후이트라는 무기였는데 이게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의 무기였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진 잉카와 아스테카 제국 당시에 스페인의 약탈자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왔을 때 과연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전혀 막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피사로 대표적인 이야기로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때 피사로가 스페인에서 넘어와서 이쪽 잉카 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을 해서는 처음에 좀 교섭을 하려고 했어요. 이때 잉카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이름 까먹었어. 왈카 뭔데? 아타울 와울파다.
얘가 황제였어요. 아타우알파. 얘가 이제 당시 잉카 황제였는데 처음에는 피사로랑 알카우아탈파랑 좀 교섭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섭을 하려고 딱 만났는데 교섭이 좀 실패가 됐어요. 이때 피사로의 군대는 200명이었고요. 이 알타우알파의 군대가 약 6천 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참고로 잉카 제국은 군부대가 5만에서 10만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대병력을 가진 대제국이었는데요. 당시 알타우알파도 그랬겠죠. 야, 6천 명이나 날 지키고 있는데 저 200명쯤이야?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이때 교섭이 결렬이 되고 피사르 군대가 다시 잉카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 잉카 제국의 전사 6천 명 중 약 4천 명이 전사했고요. 피사르의 군대는 200명 중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봤듯이 잉카 제국의 무기는 이거였어요. 마카후이틀. 이러한 무기로 당시에 스페인 용병들이 입고 있던 가문, 음, 뭐 이런 철가무이셨죠 아까 봤듯이 이러한 철로 평평하게 펴석판 판금 가옷을 입었고요. 특히 이 스페인 군사들이 가졌던 무기가 바로 화승총이었습니다. 아이고 화승총. 이런 왜 안 나오냐? 잠시만요. 아이고 화승총. 그 총 있잖아요. 총 지금 인터넷 좀 느린데 이런 화승총으로 당시에 무기를 장착했거든요. 스페인의 군대는. 그러니까 완전히 신석기 시대의 돌과 이런 총의 대결이었다. 근데 이 총보다도 솔직히 그 잉카 제국의 군대를 학살한 건 바로 그냥 강철검이었어요. 뭐 이러한 바스타드 양손검 뭐 이런 중세 시대 이후로 엄청나게 재련이 잘 된 이러한 강철검으로 당시의 잉카 제국의 전사들을 학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봤듯이 이 코르테스는 이 아즈테크 지역을 멸망시켜 버리고요. 피사로의 200명밖에 안 된 군대도 이때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때 이 아메리카 문명이 빠르게 무너져 내려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그 결과 무엇이었냐? 이렇게 제국이 무너지니까 이 원주민들을 갖다 씁니다. 어디 쓰냐면 농장에다 갖다 써요. 농장. 이때 유럽에 이 작물이 전파됐다고 했잖아요. 뭐였죠? 담배잎이었습니다. 이때 담배가 유럽에 약간 유행이 쫙 퍼지면서 수많은 유럽 국가에서 담배를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아메리카 지역에 대농장이 건설이 됐고요. 이 대농장, 담배 대농장 또는 설탕의 원료였던 사탕수수 농장이 들어섭니다. 이게 사탕수수 농장의 모습인데 뭐 이렇게 되게 키가 큰 작물이 사탕수수죠. 이렇게 당시에 원주민들을 갖다가 이런 사탕수수 농장에 또는 담배 농장에 썼는데요. 사탕수수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설탕의 원료, 이 안에 있는 거를 줄기를 깐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것만 잘 이렇게 정제를 하면은 설탕이 되는 건데 당시에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대농장을 짓고 원주민들을 이제 좀 함부로 부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의 수가 점점 엄청나게 줄어들게 됐어요. 교과서 아마 126조도 나와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수 제가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가 없나? 이게 아마 없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자, 이 지금 보시면요. 원래 이 아메리카 지역이 콜럼버스가 발견한 1492년이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 약 몇 년 뒤, 약 100년 정도 뒤에 흐르면은 인구가 거의 9분의 1로 줄어듭니다. 9분의 1로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때 뭐 코르테스, 뭐 피사로 같은 그런 용병들에 의해서 학살된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농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그런 일을 부려먹다 보니까 죽게 됩니다. 마지막, 솔직히 이것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전염병인데요. 당시에 여러분, 이 유럽,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이러한 국가들은 계속 서로 교류하면서
병이 계속 전염병이 왔다 갔다 했어요. 대표적인 게 흑사병이죠. 원래 흑사병이 이 중국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14세기 되면 유럽의 인구 절반 이상을 죽어 나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흑사병과 같은 수많은 전염병들이 이 대륙들을 휩쓸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것을 극복해가는 항체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아메리카 대륙은 그전까지 인류 문명 이쪽 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와 교류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전염병에 취약했고요. 이때 스페인의 사람들이 감기 콜록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죽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또는 유럽 사람들이 전파한 전염병 때문에 죽어 나가고요. 인구가 거의 9분의 1이 줄어들게 되었죠.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그러면 과연 신학로의 개척 결과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경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볼 것이 삼각 무역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신학로의 개척 이후로 이 유럽 국가들과 아메리카가 연결된 거잖아요. 이때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담배 또는 사탕수수 같은 대농장을 만들어서 유럽 지역에 담배와 사탕수수를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았는데 이때 원주민들이 9분의 1이 죽어 나갔다 했잖아요. 원주민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 대농장에 일할 사람이 없게 됐고요. 이때 노동자를 어디서 가져올까라고 하다가 바로 이 아프리카 대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은 당시에 원주민들, 흑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럽인들은 정말로 이때부터 진짜 흑인의 좀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정말로 유럽인들은 흑인을 같은 사람이라고 안 봤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그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 당시에 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아메리카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에 갖다 팔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아픔이 있어요. 바로 노예성인데 음, 얼마나 이때 유럽인들이 잔혹했는지 이게 그 당시에 노예선의 모습입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빽빽히 누워 있는 건데요. 이게 옆으로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사람을 이제 완전 집착 취급한 거잖아요. 진짜 차곡차곡 어떻게든 최대한 배에 많은 노예를 싣겠다. 뭐 이들의 편함, 인권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짐짝처럼 진짜 동물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진짜 동물 싣듯이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까지 이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구했냐? 납치죠. 당연히 이때 흑인들을 그냥 강제로 납치해서 붙잡아다가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팔았는데요. 이때 이 흑인들 가는데 약 30일이 걸리거든요. 30일 동안 이렇게 가면요, 여러분 이때 거의 절반이 죽어 나갔습니다. 배에서만 죽어요. 배에서. 아메리카에 도착도 못하고 이 흑인들이 이때 거의 이 배에서 이 바다에서 죽거든요. 당시 유럽인들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올 수 있고 뭐 어차피 뭐 가다가 뭐 그 먹을 것 값보다 이들이 주는 게 더 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유럽인들은 이 흑인들을 전혀 인간으로서 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로 잔혹했던 흑인 노예 역사가 이때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로 아메리카에 정착한 흑인들은 정말 차별과 모욕과 멸시, 그 노예라는 그 삶을 받게 됐고 1800년대 링컨의 노예 해방으로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깨뜨렸던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마틴 루터 킹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I have dream이라는 되게 명언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꿈이 있다. 내 자식과 내 주인이었던 백인의 자식이 손을 잡고 이 마을을 돌고 또 내 자식이 피부색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흑인들을 위한 인권 운동을 펼치셨고요. 이 분이 때문에 수많은 미국 사회의 흑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8년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펼쳐지게 되면서 오늘날 같이 이제 인종차별은 범죄다라는 게 사회 전반으로 깔리게 되었죠. 아무튼 이때 아메리카는 유럽의 담배와 사탕수수를
아프리카에서는 노예를. 그런데 이때 그럼 유럽은 아프리카에 뭘 넘겼냐? 바로 총과 옷 같은 물건인데요.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에 이 유럽 지역은 아메리카는 유럽에 설탕과 이제 담배를 보냈고 이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동시켰다. 그럼 유럽 지역은 아프리카에 뭘 보냈냐면 이때 부족들을 납치할 흑인들 납치할 때 뭐 백인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막 A 부족 있으면 A 부족한테 야 우리 너네 안 잡을게, 너네 노예 안 만들 테니까 너네가 뭐 100명씩 잡아와. 우리가 너한테 총 줄게, 뭐 아니면 옷감 줄게, 이런 식으로 물건 줄 테니까 니네가 잡아와, 이런 식으로 해서 흑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이곳에 정착을 해서 마을을 만든 백인들에게 총을 주고 흑인을 잡아오라고 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 유럽은 아프리카에 총이나 이런 물건들을 전파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무역 체제를 삼각 무역 체제라고 합니다. 삼각 무역 체제. 그래서 당시에 신항로의 개척 이후 삼각 무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삼각무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이 신대륙으로부터 정말로 수많은 금과 은이 들어오게 됩니다. 금과 은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배경이, 여러분 혹시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카리브해인데, 이 카리브해를 소재로 이제 캐리비안 해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때 스페인이 엄청나게 많은 금들을 싣고 가다가 여기서 난파가 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난파된 배에 금을 찾고자 전 세계에서 이제 해적들이 몰렸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해적들의 소굴로 좀 유명해져요. 아무튼 그럴 만큼 당시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일 갑자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5만 원짜리를 막 500만 장, 1000만 장 찍어낸다고 보세요. 그럼 너도 나도 5만 원짜리 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효과를 시사상식 용어, 경제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첫 번째 결과는 가격 혁명입니다. 이때 아메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금과 은이 넘어오게 되자 물가가 상승했던 가격 혁명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이때 유럽에서 이제 배를 보낼 때 솔직히 당시 이런 범선 겁나 비쌉니다. 당시에 유럽 애들이 이제 타고 다닐 때 이런 범선은 솔직히 되게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 선원을 구해서 또 아메리카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엄청나게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좀 약간 도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난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하냐, 상인들이 내가 돈을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요. 여러분 제가 회사 차릴 건데 제 회사는 이번에 여기서 뭐 담배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잘 가져오면은 제가 당신들이 투자한 거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러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회사에 지분을 주는 제도를 주식회사를 하잖아요. 이때가 16세기인데 이때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요. 또는 다달이 얼마씩 돈을 넣었다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또는 내가 위기일 때 돈을 받는 제도, 보험제도가 있잖아요. 이때도 보험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배들이 난파됐을 때 상인들은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다 투자했는데 배가 못 들어오면. 그래서 다달이 얼마씩 넣어놨다가 그것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보험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러한 돈을 관리해주는 은행도 이때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주식회사, 보험, 은행 제도가 이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업혁명이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당시의 유럽 지역은 이때 수많은 금과 은을 구해서 어떤 나라의 물건을 구입했냐? 바로 중국입니다. 당시에 중국의 차, 도자기, 또 뭐 유명했지? 차, 도자기, 뭐 이런 중국산 비단, 이때 중국산 차, 도자기, 비단, 이렇게 원래 유럽은 옛날부터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귀하고 약간 유행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중국으로부터 신한로 개척 이후로 이 중국의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 중국이 그런 거죠. 야, 우리한테 필요한 걸 줘라. 니네 물건 가져가고 싶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걸 줘라. 이랬고, 이때 중국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그 당시에 꽤나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유럽의 물건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오직 유럽에서 필요한 건 은밖에 없었습니다. 금과 은. 그래서 이때 유럽이 이 아메리카들에게서 신나게 뜯었던 그 금과 은을 중국에
갖다 줬고 중국의 물건들을 이 유럽에 가져왔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은이 국제화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되게 궁금해요. 왜 이 오늘 잠깐 수업 처음에 저희 아즈테크 문명 또 그 잉카 문명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마추픽추 정말로 이 잉카 문명이 어떻게 보면 상징이거든요. 잉카 문명 상징인데 이러한 고산지대에 이러한 고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들이 굉장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유럽 애들이 도착했을 때 1492년 즉 15세기 또는 16세기 이쪽 지역에 왔을 때 왜 이들은 여전히 흰석기 시대였을까? 이때 얼마나 큰 차이였냐면 유럽은 철기, 이들은 흰석기였거든요. 이게 약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천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4천년이나 되는 시간을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역사학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때 이 아메리카 대륙은 정말로 지금도 그러지만 기후가 온난하고 또 여기 좀 토양이 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옥수수를 먹다가 감자를 먹다가 휙 던져버려도 그게 거기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식량이 풍부한 거예요. 식량이 풍부해서 이들은 굳이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옆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뭐 옆 나라와 뭐 특별히 내가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신석기 시대에 머물면서 평화로운 나라들을 보냈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에 온갖 전쟁과 갈등과 발전을 겪었던 이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4천년이나 되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르게 이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제국이 다스리게 되었다, 제패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거잖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행복해, 여기서 살면 괜찮아 라고 해서 더 이상 뭔가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좀 폐쇄적인 이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나라 침입했을 때 정말 속수무책을 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거는 항상 나에게 안주하지 않고 뭔가 좀 발전을 위해선 어떤 게 더 필요할까, 그런 좀 태도와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노트 정리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노트 정리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